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위생곤충학 첫 시간입니다. 위생곤충학은 역시 위생사에서 실기 과목이 있는 그런 부분이고, 위생곤충학은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재밌어서 공부하고 재밌어서 가르치는 과목인데, 학생들을 보면은 위생곤충학 그 실기에서 많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과락이 많이 걸렸다고. 근데 위생곤충학은 굉장히 그 재밌게 접근해서 상식적인 선과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의 그 마주치는, 물론 수업 중에 이런 얘기들을 하면은 자기네 집에는 뭐 벌레가 한 마리도 안 나온다고 막 이렇게 다 쌩까고들 있는데, 뭐 일반적으로는 자주 마주치는 그런 애들이기 때문에 파리나 모기나 뭐 바퀴벌레나 이런 그 벌레들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어떤 흥미를 가지고 그 접근을 하시면 아주 재밌게 공부하실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지만 이제 그 형태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가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첫 시간이어서 이제 이론 부분 처음에 이제 그 이 부분을 나가면서 이제 전반적인 용어 설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나갈 건데, 그 다음 시간서부터는 이제 슬라이드나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가지고서는 실제로 이제 사진이나 그림 같은 것들을 보면서, 동영상도 제가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있는데 그 동영상들은 보면 굉장히 좋아들 하더라고요. 막 소리도 지르고 막 이 광분하는 그런 게 좀 있는데, 바퀴벌레가 이제 그 알집에서 알을 까고 나오는 그런 생명 탄생의 신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은 뭐 굉장히 좋은데, 그거는 이제 우리 그 수업 진도 맞춰가지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은 찾아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생곤충학은 위생사 시험에서 비중이 굉장히 이것도 큰 부분이고, 역시 실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저번 그 환경위생학 시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최근에 나오는 이 실기 문제들이 그 칼라로 프린트가 되어 있는 그런 그 실제 사진들, 그리고 인터넷에서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사진들이 아닌 것들을 많이 구해가지고 시험 문제로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벌레 그림이고 똑같은 그런 해충 방제용 그런 기구 사진인데도 불구하고 책에는 흑백으로 그림으로만 나와 있거나 흑백 사진으로 흐릿하게 나와 있거나 이런 것들만 보시다가 실제로 시험장에서 그 리플릿으로 부클릿으로 되어 있는 한 10장짜리 그 얇은 책을 나눠주고서는 그 문제를 이제 풀으라고 할 적에 혼란들이 많이 오는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해서 우리가 인터넷이나 아니면은 출제자들이 낼 수 있는 모든 그런 그 해충 방제라든지 그 곤충의 해충의 그림들을 사진들을 다 찾아볼 수는 없으나 응용해서 푸실 수 있도록 기본적인 원리에 입각을 해서 설명을 차근차근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왜 쉽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용어가 예전 용어고, 그리고 거의 용어들이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곤충학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학에서 곤충학을 전공하는 그런 그 학생이나 전공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이제 외부 사설 학원이나 이런 데도 곤충학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적어서 자료도 많이 없고, 자료들이 전부 다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외국 것들을 번역을 해다가 우리 책을 만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곤충학이 굉장히 새롭게 나타나는 것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예전에 한자 용어로다가 그 만들어 놓은 그런 책들이 그대로 계속 전수가 되기 때문에 한자 용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어들, 더더군다나 요즘 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그런 용어들을 하나하나 개념을 잘 파악하고 있으면 내용은 사실은 굉장히 쉽다는 거, 거의 단순 암기에 불과하다는 거, 그리고 벌레들의 그림을 보고선 그 벌레들의 날개 모양, 다리 모양, 더듬이 모양을 보고서 얘가 어떤 벌레의 암컷인지 수컷인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뭐 머리를 써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여러 번 보고, 그리고 한자 용어들 단어의 뜻만 좀 알고 있으면은 가장 쉬운 과목이 아닌가 싶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위생곤충학의 개념부터 해서 들어갈 건데, 우리가 처음에 들어가는 그 입장에서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활짝 열린 마음으로 수업을 시작하자라는 거죠. 자, 첫 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곤충의 개론해놓고 위생곤충학의 개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말로 의용곤충학이라고도 합니다. 의용곤충학이라고도 하고 또는 해충학이라고도 하죠. 해충은 말 그대로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벌레란 뜻이고 벌레 충자를 쓰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딱 세 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돼요. 해충이 우리에게 미치는 피해, 피해의 유형. 곤충학은 결국에는 해충들이 사람에게 어떤 피해를 끼치느냐 이거를 보는 거기 때문에 피해의 유형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이게 그 교재마다 다 다르고 문제 푸는 거에마다 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직접적인 그거는 외상을 무는 벌레들 있죠. 이라든지 벼룩이라든지 빈대라든지 파리도 흡혈파리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저기한 모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직접적인 외상, 기계적 외상이라고 합니다. 기계적 외상. 기계적인 외상을 일으키는 그런 피해가 있고 두 번째는 질병을 전파를 합니다. 질병을 전파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얘네들이 직간접적으로 해서 여기서는 지금 피해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누는 거고 직접 전파냐 간접 전파냐에 따라서 기계적 외상을 일으키면서 질병을 전파하는 수도 있고 바퀴벌레처럼 물진 않지만 뭐 바퀴벌레가 문다는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가 않았죠. 뭐 큰 바퀴들은 문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뭐 도시괴담 같은 얘기고 바퀴벌레는 사람을 물지 않는 걸로 되어 있는데 걔네들은 다리나 날개나 온몸에 다 더러운 병균들을 묻혀가지고 다니면서 질병을 간접적으로 전파를 하는 애들이죠. 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흡혈파리가 있으나 국내에는 흡혈파리가 서식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파리들은 더러운 것을 좋아하고 파리는 또 습성은 굉장히 특이해서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는 거를 30분, 5분 간격으로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고 하기 때문에 더러운 걸 먹고 토하고 더러운 걸 먹고 날아가서 토하고 뭐 이러면서 질병을 전파하는 거죠. 세 번째는 누슨스라고 해요. 누슨스. 이건 뭐냐면 귀찮음이죠. 귀찮음. 그냥 싫은 거죠. 일단 우리는 긴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그 취향을 가지고 있고 다리가 많은 애들을 썩 좋아하지 않고 길면서 다리가 많으면 싫은 거죠. 그냥 달래는 거 없이 주는 거 없이 미움. 이게 성가심, 귀찮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질병을 전파하지도 않고 물지도 않고 하지만 그냥 보기에 혐오스럽고 싫다라는 거죠. 그 그리마라는 벌레가 있죠. 그리마 대표적인 게 이런 애인데 이름도 멋있어서 그리마예요. 그리마. 이게 뭐냐면은 그 엄마들이 얘기하는 돈벌레. 다리가 많아가지고 막 물결치듯이 기어가는 그런 애들 있죠. 이게 습한 데 많이 살고 그 화분 같은 데도 좀 있고 아무튼 물지도 않고 질병을 옮긴다는 그런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는데 그냥 싫죠. 그리고 애들이 또 약해가지고 에프킬라를 슬쩍 스치기만 해도 그냥 바로 죽는 그런 애들인데 싫어요. 그냥 보면은 막 소리도 지르고 막 그냥 뭐 휴지를 싸서 막 죽여서 버리고 막 이러는데 요런 세 가지 종류의 피해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게 뭐냐면 해충 방제를 위한 이런 문제 가끔 나와요. 해충 방제를 위한 가장 이상적인 가장 영구적인 가장 완벽한 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환경 정비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도 이제 우리가 수많은 문제들을 풀면서 이제 그 계속 복습을 할 건데 그래서 일부러 이제 이론을 어느 정도 나간 다음에 그 앞에서 했었던 이론들에 대한 문제를 풀면서 복습을 한번 하고 이론을 한번 나간 다음에 그 앞에서 했던 것들을 다시 풀어보면서 그래서 챕터 1 끝나고 바로 챕터 1의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챕터 2까지 나간 다음에 챕터 1 문제를 돌아와서 풀고 챕터 3 나간 다음에 챕터 2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제가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짧은 기간 동안 두세 번씩 반복을 해서 이론을 보게 되면은 반복이 되면은 그게 공부가 되니까 따로 예습복습 같은 거 할 필요 없이 수업만 충실하게 잘 쫓아나가면은 어렵지 않게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가장 1번으로 잘 나와요. 위생해충의 방제를 위해서
위생곤충의 방제를 위해서 가장 항구적인, 가장 영구적인, 가장 완벽한 방법은 뭐냐라고 물어본다고 하면은 보기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무슨 뭐 살충제를 사용을 한다, 뭐 방충망을 쓴다, 무슨 뭐 이것저것 다 있을 텐데 가장 정답은 환경정비입니다. 그러니까 곤충들이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라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교재에 보시면은 곤충을 포함하는 절지동물, 곤충은 다른 말로 절지동물이라고 하죠. 마디가 있는 애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절지동물은. 그래서 절지동물 이퀄 곤충, 해충. 곤충이 무조건 다 해충은 아니지만 뭐 익충도 있으니까 여기서는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해충들만 공부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절지동물 이퀄 곤충, 그 다음에 이 과목에서는 해충 이렇게 같이 보셔도 됩니다. 해서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해충과의 관계를 보는 게 위생곤충학이다 또는 해충학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1번 문제나 2번 문제로 잘 나오는 게 바로 그 밑에 있는 위생곤충학의 발달사입니다. 발달사. 작년에는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었는데 예년에 보면 한 문제 정도씩은 가끔 나옵니다. 한 2, 3년에 한 번 정도씩 문제가 나오는데 요것도 단수 암기여서 연도를 뭐 달달달달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러나 순서 또는 이름과 사람 이름과 그 사람의 업적은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음 중 연결이 틀린 걸 고르시오. 해놓고서는 거기 3번에 있는 데이비드 리빙스톤 채채파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데이비드 리빙스톤 해놓고 반크로프티 사상충 이런 식으로 연결해 놓으면 틀린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 이름 머큘라리스 흑사병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조시아 노트는 말라리아 황열. 말라리아 황열은 둘 다 모기가 옮기는 질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단편적으로 뭐는 뭐 이런 식으로 외워둬야 하냐면은 위생해충과 그 해충이 전파하는 질병을 그냥 툭 치면 나올 정도로 감자 그러면 솔라닌 뭐 이런 식으로, 모기 그럼 말라리아, 황열, 뭐 댕기열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와야 되는 거죠. 지금 지카 바이러스도 모기가 옮기는 걸로 되어 있죠. 모기의 종은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모기가 옮기는 걸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위생해충이 옮기는 질병, 그러니까 모기는 뭐뭐뭐뭐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모기가 어떤 질병을 옮기는지. 지카 바이러스는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은 올림픽 하고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리우 올림픽하고도 문제가 있어가지고서는 많이 문제가 되는 거죠. 지카 바이러스는 모기가 옮기는데 어떤 모기가 옮기는 걸로 돼 있죠? 알면은 뭐하러 내가 학원을 나왔겠냐 이거지. 흰줄 순모기가 옮기는 걸로 되어 있죠. 흰줄 순모기는 다른 말로는 좀 그렇고, 아무튼 우리가 흔히 부르는 말로 아디다스 모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줄무늬 있는 애들. 그 산모기라고도 하고, 그 공대 애들은 전자모기라는 이름을 부르기도 해요. 생긴 모양이 이렇게 그 반도체 그 기판 같은 데 꼽는 그런 줄무늬 있는 그런 저기처럼 생겼다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데, 흰줄 순모기라고 하는 산모기. 아주 강력한 애들이죠. 얘네들이 옮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은 열대지방에 사는 걸로 되어 있어서 국내엔 없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화물을 수입하거나 여행자를 통해서나 아니면은 열대지방이나 동남아나 이런 데서 목재라든지 원자재를 수입하면서 조금씩 묻어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덥고 습한 지역에서 조금씩 살고 있는, 그리고 지금은 지구온난화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여름이 길어지고 점점 날씨가 더워지고 있으니까 열대지방 동남아에서 기생하던 그런 모기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발견이 되고 있다는 거죠. 해서 지카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뭐 7명이다 9명이다 지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알아두시면 도움이 아마 되실 겁니다. 그리고 벌레들이, 해충들이 옮기는 질병들 이름에서 열자가 들어간 것들은 다 열병이다. 황열이니 댕기열이니 이런 것들 다 열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채채파리를 발견해서 뭐 나가다병 전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채채파리 그러면은 채채파리는 아프리카 수면병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아프리카 수면병. 아프리카 수면병은 말 그대로 아프리카 지역에서 흡혈파리 중에 하나인
채채파리라고 하는 녀석이 흡혈을 하면서 일으키는 질병인데, 뭐 잠자는 숲속의 공주처럼 이렇게 뭐 잠자다가 뭐 죽는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혼수 상태에 빠져가지고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질병이다. 채채파리는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어떤 게 잘 나오냐? 얘가 옮기는 치명적인 질병. 국내에는 환자가 전혀 없느냐 하면은 거의 없으나, 이것도 아프리카를 여행하고 돌아온 여행객이 물려서 들어와서 증상이 한국에서 나타났다거나, 아니면은 짐이나 화물 같은 거를 통해서 유충이나 성충이 같이 들어와서 뭐 한두 사람 흡혈을 하고 죽을 수도 있겠죠. 기온이 안 맞으니까. 그래가지고 가끔 환자가 나오는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리고 채채파리가 두 번째로 잘 나오는 건 뭐냐면, 얘네들은 생식과 발생 부분에서 굉장히 좀 특이한 면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거냐 하면은, 채채파리는 보통 곤충들은 알을 낳잖아요. 알을 낳아가지고 알이 바깥에서 부화가 돼가지고 걔네들이 뭐 애벌레 과정을 거쳐가지고 뭐 이렇게 뭐 저기 되는데, 채채파리는 희한하게 알을 낳는데 알을 하나 낳아가지고 걔를 지 암컷의 자궁 내에서 부화를 시켜요. 이게 되게 특이해요. 곤충들은 바퀴벌레도 마찬가지고 다른 여러 모든 곤충들이 다 마찬가지로 알을 바깥에다 놔가지고 어디다 놓는다거나, 뭐 동물이나 또 조류나 뭐 이런 애들처럼 알을 품고 뭐 이런 게 아닌데, 그냥 바깥에다가 놔놓으면은 수정란을 놔놓으면 지들이 알아서 부화해서 나오는 건데, 채채파리는 암컷이 자궁 안에서 알 하나를 부화시켜가지고 애벌레를 낳아요. 애벌레가 라버죠, 라바가 애벌레라는 뜻이잖아. 애벌레를, 그러니까 이건 난생도 아니고 태생도 아니고 아주 희한한 스타일. 그래서 채채파리는 걔가 옮기는 질병도 시험에 잘 나오고 생식 방법도 되게 특이해서 이 두 가지로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리고 나온 김에 또 얘기를 하자면은, 왜 이런 식으로 나온 김에 자꾸 얘기를 하냐면, 이게 뒤에서 또 나오면 또 반복되고 한 5번 반복하면은 우리가 뭐 곤충학은 뭐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하나 더 보자면, 아프리카 수면병이랑 헷갈리는 아메리카 수면병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좀 헷갈려요 좀. 제가 학교에서 저기를 할 적에도, 곤충학 수업을 할 적에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걸 이렇게 쓱 내놓으면은 헷갈려가지고 틀린 학생들이 있는데, 아메리카 수면병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채채파리가 옮기는 게 아니라, 아메리카 수면병은 다른 말로 샤가스 병이라고 해요. 이거 다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다른 과목 시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용어들, 그 여러 가지 용어들을 다양하게 사용을 해가면서 시험 문제에 보기로 나오기 때문에, 아메리카 수면병은 열나 외워놨는데 보기 중에 샤가스병으로 나오면은 틀린 경우가 있다라는 거지. 그게 안 그럴 것 같지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얘는 누가 옮기는 거냐면은, 노린재가 옮겨요. 노린재라고 하는 벌레는 냄새가 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노린재가, 이게 그 한자 이름이 아니라 한글 이름인데, 노린재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파리의 종류도 굉장히 많은 것처럼 노린재 종류는 정말 많아서, 우리가 이렇게 산이나 아니면 공원 같은 데 산책을 하다가 벌레를 봤는데, 파리도 아니고 모기도 아니고 진드기도 아닌 것이 날개도 달려있는데, 그렇다고 장수하늘소 같지도 않고 나비 같지도 나방도 아니면서 이상한 게 있으면 대충 노린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내에도 거의 50여 종 이상의 노린재가 전국에 퍼져 있고, 전 세계적으로 300종, 500종 이상의 노린재의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이상한 벌레를 봤는데 잘 모르겠다, 사진 찍어가지고 이미지 검색해보면 대충 다 노린재입니다. 신도시 같은 데에 있는 그 아파트 단지에 보시면은 가을철,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는 이런 때 아파트 현관에 저녁 때 이렇게 막 벌레들이 떨어져서 막 나뒹굴고 있는데, 나비도 아닌데 나방도 아닌데 그렇다고 뭐 하늘소나 풍뎅이 종류도 아닌데 까맣고 점 찍혀 있고 뿔구스름한 그런 날개를 가지고 있는 걔네들도 노린재. 방구벌레. 화장실 방충망 같은 데 매달려 있고 피식하면서 방구 냄새 같은 걸 뿜는 그런 딱정벌레도 아니고 갈색의 그런 낙엽 색깔을 가지고 있는 벌레도 노린재.
냄새를 피우죠. 노린재인데 그냥 노린재가 아니라 이게 잘 나와요. 시험에 트리아토민 노린재라고 하는데, 트리아토민 노린재라고 하는 녀석이 옮기는 샤가스병, 아메리카스, 이것도 흡혈 노린재예요. 흡혈 노린재 같이 알아주세요. 흡혈 노린재. 지금 시작하고선 몇 분 되지도 않았는데 시험에 나올 게 한 4, 5개가 나왔어요. 그것도 아주 잘 나오는 걸로. 그러니까 페이지나 진도를 막론하고 곤충학에서는 한 용어가 나오면 그거에 연관되어 있는 것들을 쭉 제가 계속 읊어낼 테니까 그때그때 같이 계속 머릿속으로 반복을 하면서 수업을 들으시면은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거기 보시면은 맨슨의 반크로프티 사상충을 전파하는 모기 발견, 이 맨슨도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교재에는 영어로 맨슨 돼 있는데 시험 문제에는 한글로 이렇게 맨슨 이렇게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같이 알아두세요. 맨슨은 반크로프티 사상충. 사상충은 뭐냐? 사상충은 기생충의 일종입니다. 기생충. 기생충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상충은 기생충이고, 이 기생충은 우리가 아는 회충, 요충 뭐 이런 것처럼 눈에 보이는 그런 정도의 기생충이 아니라 굉장히 미세한 거의 세균급의 미생충인데 림프절안에 침투해가지고 사람의 혈관 말고 림프관으로 침투를 해서 거기를 망가뜨리고 림프관을 막고 이래버려가지고 뭐를? 상피증이라고 하는 병을 일으킵니다. 이 상자는 코끼리 상자. 코끼리 피부 같은 피부를 만드는 증상.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데 가끔 나오는, 아니면 인도나 저기 뭐 어디죠? 좀 더운 나라 이런 데에 이런 환자가 있어 하면서 나오는, 한쪽 다리는 정상인데 한쪽 다리는 코끼리 다리처럼 굉장히 굵어져 가지고 피부가 울퉁불퉁하고 막 그냥 막 갈라지고 막 이러는데 약도 없고 고칠 수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아야 돼서, 한 여성 같은 경우에는 넓은 치마만, 긴 치마만 입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무슨 나팔바지처럼 긴 바지를 입어가지고서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발도 막 한쪽 발만 굉장히 커져가지고, 그게 상피증입니다. 요 사상충을 전파하는 모기들이 그 국내에서 좀 더운 그 제주도 지역에 많이 있어가지고 제주도 주민의 그 풍토병으로 예전에 많이 그 회자가 됐던 것들이 이 사상충에 의한 상피증이었어요. 이 상피증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누가? 사상충이라고 하는 아주 미세한 기생충이 모기 몸에 있다가 흡혈을 하면서 사람 몸으로 들어오는 거죠. 모기도 작고 모기가 사람 피부를 뚫고 그 흡혈을 하려고 하는 빨대도 굉장히 가느다란데 그 안으로 기생충의 알이라든지 내지는 병균이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바이러스야 뭐 워낙에 작으니까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또 로스의 중국 얼룩날개 모기. 중국 얼룩날개 모기는 제일 중요한 거죠. 중국 얼룩날개 모기는 어떤 모기냐? 말라리아. 다른 말로 학질.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삼일열이라고도 하죠. 삼일열. 삼일열은 뭐야? 3일 동안 열이 났다가 식었다가, 3일 동안 열이 났다가 식었다. 그러다가 저절로 낫는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삼일열이라고 했어요. 삼일열. 학질이라고 하고요. 학질. 말라리아라고 해요. 말라리아. 국내에서는 이런 이름들, 말라리아가 영문으로 된 공식적인 명칭이죠. 말아리아라는 뜻이죠. 말아리아라고 해서, 말은 MAL은 고장났다, 잘못됐다는 뜻이잖아요. malnutrition, malfunction 이런 말 들어보면 고장이라는 뜻이죠. 이거는 뭐 공기란 뜻이에요. 나쁜 공기 때문에 걸리는 질병이었다. 옛날에 그런 뜻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얘기까지 하냐면 문제에 다음 말라리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해놓고서는 1, 2, 3, 4보다 아주 긴, 뭐 국내에서는 3일열이라고도 하고 무슨 뭐 저기 했다, 뭐 나쁜 공기에 의해서 걸렸다는 그런 그 얘기가 옛날에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재반 사항들이 길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저냥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 예전에 기출문제 보기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말라리아라는 뜻은 나쁜 공기. 뭐 얘는 모기가 옮기는 건데 지금은 알고 있죠. 모기. 그냥 모기도 아니고 중국 얼룩날개 모기라고 하는 모기가 옮기는 건데 예전에 몰랐으니까 말라리아는 공기가 나빠가지고 걸렸나 보다. 옛날에는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공중보건 시간에 그런 것들 나오잖아요. 왜? 옛날에는 전염병이 걸리면은 너는 하늘에 벌을 받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가 공기가 나빠서 그랬다가 물을 잘못 먹어서 음식을 잘못 먹어서 아니면 쥐가 옮겨서 벌레가 옮겨서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발전을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과학이. 중국 얼룩날개 모기는 굉장히 중요해서 말 그대로 날개에 얼룩덜룩한 문양이 있는, 그러니까 모기를 잡아서 날개를 확대경으로 봐서 얼룩덜룩한 무늬가 있으면은 이건 학질을 옮기는 중국 얼룩날개 모기로구나. 보건당국에서 그러면은 그 지역을 막 방역을 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소독차 저기 해가지고 소독차 아니면 이 뭐야 등에 메고 다니는 연막 살균 같은 거 해가지고 막 옛날에 그런 거 막 쫓아다니고 막 그런 적 있었잖아요. 왜 못 사는 집 애들처럼 그냥 막 이러고 막 입 벌리고 막 쫓아다니고 냄새 맡고 막 이런 거 안 하기로 했죠. 우리는 이제 피드백이나 어떤 그런 거 없이 수업을 해야 되니까. 아무튼 간에, 장마 끝나고 나면은 동네에서 소독차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좀 등에 지고 다니는 이렇게 쫙 연막 굽는 연막 소독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얘네들은 시험에 이제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앉아서 휴식하고 있는 스타일이 달라서 모기가 앉아서 쉴 적에 예전에는 뉴스에서 이런 것도 막 홍보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어떤 식이었냐면은 모기가 날아다니다가 벽이나 바닥에 앉았을 적에 잘 보고 신고하라고. 일반 모기는 모기가 이렇게 있으면 목이 날개고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수평을 유지하고 앉아 있으면 일반 모기가 앉았는데 이렇게 45도나 또는 90도 각도를 쥐고 이렇게 꼬꾸라지듯이 앉아 있으면 학질 모기. 이런 모기를 발견하면은 보건당국에 신고하세요. 이런 식으로 TV에서 캠페인도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중국 얼룩날개 모기는 그냥 툭 쳐도 말라리아, 학질, 3일열. 국내에서는 죽는 사람이 없는 걸로 되어 있으나 이게 전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질병이어서 전 세계 인구가 70몇 억 이렇다는데 제가 작년 통계를 찾아보니까 72억 정도 되는 전 세계 인구의 매년 10% 정도가 말라리아에 감염이 되고 그 중에 수백만 명이 매년 죽는데요. 이건 전쟁이나 무슨 테러보다도 훨씬 심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말라리아 때문에 제3세계나 동남아나 이런데 아프리카나 이런데 사람들이 많이 사망을 하기 때문에 공중보건학상 되게 중요한, 국내에서도 환자가 심심찮게 나오는, 누가 걸리는 거죠? 이런 말라리아 이런 것들은 농부나 군인이나 야외 활동이 많은 이런 사람들이 걸리는 걸로 되어 있다 하고, 시몬드의 흑사병은 패스트라고도 하고, 흑사병은 뭐 하는 거야? 흑사병은 까맣게 타서 죽는 그런 질병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손톱 발톱 끝에서부터 시커멓게 타서, 그게 그 소리였구만. 타서 죽는 병이라고 해서 흑사병이라고 하고, 영어로 패스트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플레이그라고도 해요. 다 같은 말인데 가장 많이 쓰는 건 패스트, 흑사병.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벼룩이 옵니다. 벼룩. 근데 어떤 벼룩? 쥐벼룩. 쥐벼룩은 어디에 붙어 다니겠어요? 쥐한테 붙어 다닐 거 아니야? 쥐. 어떤 쥐? 들쥐. 근데 다른 말로 등줄쥐라고 해요. 등줄쥐. 왜 이런 식으로 연결시키냐 하면은, 자, 흑사병을 옮기는 매개체는 누구냐? 쥐다. 이래도 맞고요. 흑사병을 옮기는 매개체는 등줄쥐다. 이래도 맞고요. 흑사병을 옮기는 매개체는 벼룩이다. 또는 쥐벼룩이다. 다 맞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흑사병을 직접적으로 쥐가 옮기진 않으나
쥐가 달고 다니는 쥐벼룩이 옮기니까 만약에 보기 중에 쥐벼룩이